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철현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깜짝 놀라셨죠? 제 옆에 웬 미인이 계셔가지고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주연입니다. 이제 본인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변호사 허주연이고요. 네. 이제 5년차 변호사로 5년, 지금 서초교대역 근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네.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까지 하셨던 사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연차가 조금 쌓이니까 네. 되게 사건을 냉정하게 처리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초임 때는 되게 그 감정이입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랬어요. 너무 힘들고 눈물도 네. 많이 흘리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초임 때 맡았던 사건들이 되게 기억에 남는 맞아. 사건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또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시니까 이혼 사건 중에서 또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좀 그래요? 떠오르는 게 있는데 궁금하네요. 인천에서 인천. 네, 그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 되게 예쁜 여자분과 아내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은 이제 건물주셨던 오. 거예요. 네, 건물주신데 그러니까 너무 겉으로 보기엔 너무 완벽한 남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 빼고는 진짜 아내한테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네. 되게 좋은 분이셨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엄청 자린고비셨던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건물 이제 그 뭐 주택 같은 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원룸 임대, 투룸 임대 이런 것도 그렇죠. 하시고. 네. 근데 이제 앞에 그 도어락이 있는데 그 네. 도어락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간 세입자들이 있대요. 연락도 안 되고.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런 분들 이제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가야 되면 네. 그 도어락이 한 7, 8만 원 정도 하는데 그렇겠죠. 아까웠던 거예요. 그 망가뜨리는 게. 그래서 옥상에서 줄을 타고 네. 내려가서 건물주가요? 네, 건물주가. 그래서 그 창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도어락을 살리는 그런 분이셨다. 치만 아끼려고? 네. 야.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쁜 짓을 저지르게 돼요. 어이구. 이분이 네. 그렇게 들어가셔서 네. 성범죄를 저지르신 거예요. 여자 세입자한테? 네, 여자 세입자를 와. 상대로. 그래서 이게 이제 유죄를 이제 받으신 거죠. 충격이네. 그럼 그분이 의뢰인이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분의 상대방 여자분이 그래도 아내분이셨죠. 다행이네. 그런데 이 아내분은 아이만 키우고 진짜 너무 공주처럼 예쁜 분이셨어요. 되게 여리고 몰랐던 거예요. 남편의 이런 거를. 진짜 어떻게 상상을 했겠어요? 네, 모르고 있다가 네. 우연히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혼하자고 난리가 났었죠. 네. 그런데 남편이 싹싹 빌면서 어. 건물 뭐 몇 채를 다 넘겨주고 주겠다. 생활비도 한 달에 이만큼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약정서 같은 거 쓰고. 네, 그래서 이혼을 넘겼어요. 이혼 위기를 이제. 그리고 이혼을 안 하고 네. 용서해준 대가로? 용서해줬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이제 그때는 본인도 이혼하면 아이들 생각해가지고 그쵸. 자기 엄마로서, 네. 제 이제 여자로서는 싫지만 엄마로서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네. 한참 지나고 나서 이번에는 그 남자가 적반하장으로 이혼해달라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반대로? 네. 여자가 생긴 겁니다. 네. 그렇구나. 네, 애인이 생겨서 이제 네. 이혼하고 싶어졌던 거예요. 여자분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네. 소장 받고 이혼 안 한다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사건을 수행을 그렇구나. 하게 됐어요. 궁금하네. 어떻게 됐어요? 계속 하다가 다투다가 이제 결국에는 너무 파탄 상태여가지고 여자분이 이혼 청구를 동의하셨구나.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조정으로 생각하네. 그냥 그렇게 끝이 조정으로. 났는데 네. 그 과정에서 여자분이 얼마나 진짜 속이 상했겠어요. 자기는 그런 거 다 참아주고 다 이해해줬는데 여자가 생겼다고 이혼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를 엄청 받아들였죠. 야, 박수. 진짜 이혼 사건은 별의별 사건 나 있구나. 저도 이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남편이 성범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저는 남편이 진짜 멀쩡한, 소위 말하는 진짜 사회 지도층 그런 인사인데, 알고 보니까 성범죄에 연루되는데 뭐냐면은 이 남편이 호텔들을 돌아다니면서 몰카를 설치한 거예요. 호텔에다가 막 호텔 막 화장실 이런 데다 몰카를 설치해가지고 그게 걸린 거야. 심지어는 그런 영상들이 남편 컴퓨터에 다 저장이 돼 있던 거예요. 아내가 그 발견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런 별 희한한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참, 여러분 사람 잘 만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잘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각 분야별로 한번 우리 여 변호사님이 어떤 사건을 또 잘 이끌어내셨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민사 사건이죠. 뭐 다 하신다고 해요. 민사 사건에서는 어떤 사건이 좀 잘 끝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되게 기억나는 게요. 네. 그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네, 가입을 했다가 그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되게 그런 사건 힘들어요 또. 너무 힘들어요. 네. 길게 끌고. 그런데 네. 이분이요. 네. 되게 사회초년생이었는데 이게 막 본인이 모은 돈을 다 여기 몇 천만 원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1심에서 다 졌거든요. 네. 가입을 했다가 탈퇴를 하고 싶은데 탈퇴를 안 시켜주니까 소송을 하게 됐는데 네. 1심에서 다 진 거예요. 탈퇴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2심에서 제가 완전 다 뒤집어서 소송 비용까지 다 받아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야, 우리 박수. 아니 그러면 1심에서는 네. 패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1심에서 패소했어요. 왜 패소했어 1심에서? 1심에서 증거가 좀 불충분하다고 증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로 주장했던 게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안심보장약정이라는 걸 해줬어요. 그런 거 안심보장약정 같은 거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조건을 줘요. 언제까지 뭐 이제 인가를 사업이 안 받지 되면. 못하면, 사업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애매하게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그나마 유리했던 게 12월 31일까지 인가 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면 뭐 요렇게 날짜 특정됐구나. 네, 특정이 잘하는 거구나.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그렇죠. 봤죠. 근데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네. 동기의 착오 내지는 사기로 취소해야 된다. 어. 이거 속여가지고 안 될 거 그렇죠. 뻔히 알면서 속여가지고 계약 체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둘 다 안 됐어요. 1심에서 안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조금 복잡한 법리인데요. 네. 이 지역주택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조합 설립도 조합 안 전에.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단체법적인 어떤 성격 때문에 네.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분담금을 돌려주려면 근데 네. 그 결의가 없었다라고 본 거예요 1심에서. 아.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이 약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성립할 수가 없고 안 된다라고 했고 이 동기나 사기 취소는 이거는 입증이 증거가 어렵잖아요, 부족- 네, 맞아. 알고 속인 거란 증거가 없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가 된 거예요. 증거 무충분. 그런데 2심에서요 네. 사기라는 걸 정말 입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답변서를 잘 보셔야 돼요. 상대방이 제가 이제 2심에서 했던 논리가 뭐냐면 만약에 비법인 사단이라는 그 법리가 있는데요. 만약에 요게 그 단체법적인 성격에 따라서 약정이 무효라고 하면 그 사이에 이 조합이 창립총회를 한 거예요. 그럼 창립총회를 하면 이전에 계약들을 다 추인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추인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했더니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만 개인 계약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안심보장 약정으로. 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미 이상했던 거죠. 어. 그리고 그 녹취록 파일을 제가 냈습니다. 어떤 그 그렇죠. 추진위원장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단체법의 성격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이 반환보장 약정을 해준 거 실현 가능할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잘 모르고 계약을 체결해줬다 상대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는 그걸 확인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낸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주장을 한 거예요. 아니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이런 약정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사기 아니냐. 그렇죠.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이기고 네. 차고 취소 내지는 사기 취소다라고 받아들여져서 네. 이게 모두 다 승소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와. 지역주택조합 법리가 좀 어려워가지고 진짜.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고도 반환 범위에 대해서도 다투고 막 용역비냐 뭐 업무 대행비냐 이런 걸로 다투고 했었는데 어쨌든 핵심은 그걸 입증한다. 그 상대방의 서면을 잘 봐야 되고 그렇죠. 계약하실 때 어떤 안심 반환 약정에 그 문구 같은 것들이 좀 애매하게 작성되기보다는 정확하게 작성이 되면 그나마 우리가 좀 주장해 볼 여지가 있다는 점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유능하시다. 이거 찾기 쉽지 않아. 더군다나 조합사건 얼마나 복잡해요. 저도 예전에 조합사건 해봤는데 야, 그 다음엔 이거 너무 힘들구나. 사실 조합사건이 굉장히 사람도 많고 맞아요. 법리도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거든요. 맞아요. 더군다나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홍 이사님이 아시죠? 항소심에서 뒤집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데 그걸 뒤집는 거는 정말로 대단한 변호사 같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 의뢰인분이 1심에서 패소했으면 보통 다른 데로 가잖아요. 네. 근데 패소한 변호사한테 또 맡긴데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진짜 제가 너무 감동했던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제가 1심에서 패소를 하고 판결문을 네. 분석을 해서 자 우리가 항소를 못할 것 같아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지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상대방이 이런 서면도 냈고 여기에 대해서 주장해 볼 여지가 더 있을 것 같다면서 사건을 분석해서 전략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광주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저는 이 패소한 변호사니까 저한테 안 맡기셔도 된다. 그렇죠. 광주 지역에 있는 다른 유능한 변호사님을 찾아가셔서 상담을 해보시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 전략을 말씀을 안 해주시거든 한번 여쭈어봐라. 이게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막 울면서 저는 끝까지 변호사님이랑 대법원까지 갈 거라고. 아, 감동적이다. 네, 야, 끝까지 갈 짱이다. 거라고 완패했는데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저한테 믿고 그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네. 근데 변호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의뢰인이 네. 우리를 믿어줄 때 그렇죠. 그때 진짜 너무 열심히 하고 그렇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소심에서 더 힘을 내서 네. 열심히 해서 좋은 네. 결과를 가져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야, 감사합니다.